안녕하십니까. 바운스 TV입니다. 가슴 뛰는 이야기, 기업 이야기, 브랜드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우리가 또 잘 모르고 있었던 얘기를 할 텐데요. 최근에 홍콩 사태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오다노의 창업자인 지미라이 회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지오다노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인 일신방직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미라이 회장이라는 분이 미국 홍콩 민주화의 어떤 대부 같은 분인데 긴급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났대요. 네.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홍콩의 그 민주화 과정 속에서 그 대부 역할을 했던 지미라이 회장이 이제 그 홍콩 보안법을 이유로 긴급 체포됐다가 이제 하루 만에, 뭐 정확히는 뭐 40시간 만에 이제 풀려났는데 그 사이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지미라이 회장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빙과일보라는 그 신문이 그 불티나게 팔렸고, 그리고 그 빙과일보의 이제 모회사격인 넥스트 디지털이라는 그 홍콩 증시에 그 상장된 기업인데 주가가 급등하고 주가가 뭐 12배, 13배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는 상당히 그 이례적인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죠. 홍콩 시민들이 응원해줬다, 지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뜯어다 보면 조금 뭐 아픈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주가가 뭐 12배, 13배 뛰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주가 자체가 뭐 원체 낮았던 주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홍콩 1달러가 이제 우리 돈으로 한 150원 남짓 되죠.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광고 탄압이라든지 뭐 경영난에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뭐 한 10분의 1 홍콩 달러? 아주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동전주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지미라이 회장이 이제 긴급 체포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 차원에서 또 지미라이 회장을 또 응원하는 차원에서 또 홍콩 시민들의 그 입장을 좀 대변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넥스트 디지털 주식을 좀 사들이면서 단기간 급등을 했죠. 근데 굉장히 지금 경영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빙과일보라는 언론사의 사주인데요. 우리 개념으로 하면 홍콩의 언론사 가운데 빙과일보는 알고 있고요. 몇 가지 제가 옛날에 관심 있는 기사가 좀 언급된 바가 있어서 이름이 좀 특이하다 했었고, 특이하죠. SCMP,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제 많이 거론되는데 물론 이제 도회사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닌데 오늘은 빙과일보, 이분이 이제 빙과일보를 가지고 있는데 빙과일보라는 게 빙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 이름이래요. 사과를 뜻합니다. 사과. 사과가 빙과예요? 그래서 이 그 빙과일보의 그 영어식 표기가 애플데일입니다. 애플데일. 그 우리가 이제 그 인류 역사에 그 사과가 여러 차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뉴턴의 이제 만류인력을 그 찾아낸 그 계기가 됐던 그 사과도 있고, 뭐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 애플도 뭐 한입 베어문 사과를 로고로 쓰고 있고, 인간 간의 소통을 뭐 상징하는 뭐 그런 차원의 뭐 사과도 있고, 그리고 빙과일보의 사과는 이제 왜 그 장명을 하게 됐느냐? 그 언론사를 차릴 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과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선과학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라는 그 취지에서 우리가 이 매체를 통해서 세상의 선과학을 선과학, 진실과 거짓을 규명한다. 규명하는 그런 미디어로서 자리 잡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빙과일보가 이제 탄생되게 됐죠. 그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국인다운 나이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스포츠 머리 짧고 굉장히 강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미라이 회장이라는 분은 이분은 누구인가? 그 지미라이 회장이 그 우리 나이로 하면 73, 1948년생이니까요. 이 사람은 이제 중국 그 본토 출신이에요. 그 광동성 광저우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여러 가지 이제 근대사의 그 출렁임 속에서 곤란을 좀 겪다가 그 아버님이 이제 그 홍콩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태생적인 부분부터 약간 뭐 중국 정보하고 반감이 살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데 어릴 때 12살 때 이제 홍콩으로 이제 미립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 고초를 겪다가 20대 때 그 코미텍스라는 섬유회사를 차립니다. 섬유회사.
그래서 그게 첫 사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브랜드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그 지미라이 회장이 이제 30대 초반일 때 그 지금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브랜드가 됐습니다만은 그 지오다노라는 그 패션 브랜드를 설립하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네. 그 자산가로서의 이제 명성도 날리게 되는데 어쨌든 자수성가한 부자인 거잖아요. 뭐 1달러를 가지고 홍콩으로 네. 밀을 입고 그랬다 네, 이런 네. 기사들도 이제 봤는데 자수성가를 했고 그래서 지오다노를 설립했고 설립했죠. 언론사는 그럼 언제 설립한 거예요? 언론사를 설립한 계기가 네. 그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 89년도에 그 천안문 사태가 이제 발생을 네. 하는데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뭐 역사적 설명을 길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반중국 입장을 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정부의 뭐 지도자로 나섰던 이제 리펑 총리한테도 찍혔죠. 아주 뭐 네. 심한 얘기를 했죠. 그 IQ가 제로이다. 네. 뭐 거북이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다. 뭐 이런 극단의 언어를 쓰다 보니까 중국 정부한테 이제 미운털이 바뀌었고 그 당시 그 지오다노 사업 자체가 이제 그 해외 사업을 펼치고 있었는데 네. 중국 본토에도 진출했고 대만 뭐 여러 군데로 사업을 확장하는 시기였습니다만은 그런 연으로 이제 울먹여자먹기로 이제 매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 정부한테 그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사업을 정리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언론사를 세운 건가요? 기업인이 이제 그 종배당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를 이제 본격화하자 해서 이미 뭐 주간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빈과일보를 1995년도에 창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그러면 사실 홍콩 사태가 불안하니까 홍콩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미라이 회장이나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윙이나 다들 홍콩을 그 지키면서 뻔히 이제 그 탄압의 대상이 될 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참 버티고 있는 게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글쎄요, 어쨌든 그 본인들한테는 조국 아니겠습니까? 조국을 떠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죠. 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 홍콩만 놓고 보면 이른바 이제 핵시트라 그래가지고 홍콩 플러스 엑시트. 그래서 이제 홍콩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와 움직임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만은 이 지미라이 그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언론에서 홍콩 떠날 생각 없냐. 그 거듭된 질문에도 나는 결코 홍콩을 떠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난 조국 이 땅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평화로운 민주화된 그런 나라로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의지로서 표출된 것 아닌가. 말이 그렇지 뭐 사실 자기가 일궈놓은 기업 다 거덜날거 눈에 보이고 자기와 함께 잘은 모르겠으나 자기 자손들까지 다 탄압을 받을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홍콩을 지킨다는 게 홍콩의 참 저력인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 더 보탠다면 그 돈보다는 명예 또 신념 뭐 이런 거를 지키고 현재 평가보다는 뭐 역사적 평가를 그 더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정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콩 문제만 놓고 봐도 우리가 이제 관심도 많이 있고 아쉬움도 있는데 이 지미라이 회장은 이제 일신방직하고의 인연이 있다. 어떤 인연이 있길래요? 네, 앞서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지미라이 회장이 그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첫 사업이 코미텍스라는 첫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오다나라는 그 패션 의류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두 사업을 할 때 일신방직으로부터 이제 면사와 원단을 이제 공급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신방직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해외 거래처였던 셈이고 또 지미라이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 원단을 수입하고 원사를 수입하는 그런 어떤 해외 수입처였던 그런 비즈니스 관계였는데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 보니까 두 회사 간에는 이제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원사를 공급하고 그걸 받아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그리 특이할 건 없는데 그런 신뢰 관계가 구축돼서 그 다음 스토리가 더 만들어진 거군요. 그래서 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입장이 그러니까 지미라이 회장 입장과 이제 일신방직 입장이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지미라이 회장은 이제 그 지오다노를 이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됐고. 상황이었고, 또 일신방직 차원에서는 또 섬유업체 또 원사업체들이 이제 사양길로 접어드는 그 무렵에 이제 사업 다각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죠. 그때 아마 지미라이 회장이 이제 일신방직 경영진한테 그 지오다노를 한국에서 같이 사업할 생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제 타진을 했겠죠. 네. 근데 그 일신방직 경영진도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찰나에 이제 그 지미라이 회장은 이제 그 매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오다노 코리아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콩 있는 본사 지오다노가 아니라 지오다노 코리아에 같이 이제 보면 이제 참여를 하는 거군요, 일신방직. 지금 이렇게 구조를 놓고 보면 그 일신방직의 자회사가 일신창투가 있어요. 그 일신창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신창투가 이제 지오다노 코리아의 절반의 주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홍콩 본사 지오다노 인터내셔널이 이제 절반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죠. 일신방직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오다노 코리아는 이제 손자 회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가면 지오다노 브랜드 저도 옷 하나 샀던 기억이 있어요. 가면 옷이 좋은 옷이 싸다고 해서 그게 다 이제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일신방직하면 우리가 이제 상장 기업인데 이제 섬유업이 첨단 산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자산주 성격으로 부각되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일신방직을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오다노 코리아를 또 함께 설립하고 여러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 조금 뭐 일신방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지오다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일찌감치 그 굉장히 많은 이게 변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섬유업종 그 원사업종 자체가 그 비중이 점점 이제 축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1990년대 이미 그 지오다노 코리아도 95년대, 94년도에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우리가 뭐 산둥 와인이라든지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산동 와인이라는 브랜드가 꽤 그 수입 브랜드 유명하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영국 화장품 업체 그 더샵, 바디샵. 바디샵. 그 바디샵도 지금 뭐 일신방직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벨기에가 초콜릿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고디바인가요? 그 브랜드 초콜릿도 그것도 여기 일신방직에 수입해서 한 거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지금은 그 상당히 많이 그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뭐 일신방직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뭐 캐시플로우의 이제 개선 효과도 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의외로 일신방직이 이제 업계에서는 그 퍼스트 펭귄이었다. 일찌감치 사업 다각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신방직을 다시 좀 쳐다보게 되고 그런 사업들도 좀 흥미롭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홍콩 이야기 지미라이 회장 얘기했고요. 지오다노 일신방직까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가 향후에도 어떤 뭐 일신방직이나 이렇게 국내 산업이나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현재로서는 뭐 지미라이 회장과 일신방직 간의 이제 과거 인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또 어떤 뭐 새로움이 창출될 수 있는, 물론 작동기제는 현재로서는 뭐 찾아볼 여력은 없습니다. 그런 여지는 없는데, 단 하나 이제 그 지오다노라는 이 브랜드가 홍콩 시민들한테 그 인식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80년대 민주화할 때 뭐 넥타이 부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천안문 사태 때 이 지미라이 회장이 그 자신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오너로 있었기 때문에 지오다노 그 티셔츠를 수십만 장을 갖다가 이제 그 시위 문구를 인쇄해가지고 홍콩 시민들한테 그 나눠준 기억이 있죠. 이번에 그 반중 시위할 때도 보니까 티셔츠 입고 배낭 메고 탁 그 시위대사 사이에 끼어 있는 사진이 있는데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홍콩 사태가 뭐 진행형으로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뭐 전개될지 뭐 그 자체도 이제 궁금한 상황입니다만은, 그 상황이 진행될 때마다 이제 그 지미라이 회장과 더불어서 지오반이라는 이제 패션 브랜드도 함께 그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그 지오다노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또 그 네임밸류를 각인시키는 그런 영향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직접적인
어떤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어떤 고리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또 지미다 회장이 지오다노를 매각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나 이런 걸로는 떠오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찾기 어렵다. 예, 오늘은 사람 이야기면 지미라이고요. 또 브랜드 이야기면 어떻게 보면 또 지오다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흥미롭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미중 관계 또 우리 야구의 또 한중 관계, 홍콩 관계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